우리 오늘은 교과서 80쪽과 81쪽을 펴고 비례식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비의 성질을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나타내 보았죠. 이번 시간에 비례식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을 한번 더 떠올려 볼게요. 이렇게 전항인 A와 후항인 B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각각의 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그리고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비율은 같다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이렇게 비의 성질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열기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끈 3m로 목걸이 6개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목걸이 10개를 만들려면 끈이 몇 미터 필요할까?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끈 3m로 목걸이 6개. 그러면 첫 번째 다지기 문제를 살펴보면 끈 1m로는 같은 목걸이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3개로 6개를 만든다면 1m가 됐을 때에는 2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목걸이 2개를 만들 수 있다고 쓰고, 그러면 끈이 점점 많아질수록 목걸이를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끈이 3m일 때 목걸이는 6개, 그리고 끈이 4m일 때는 목걸이를 8개, 끈이 5m일 때는 목걸이 10개를 만들고, 끈이 6m일 때는 목걸이 12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왜냐면 끈이 1m일 때 2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각각의 끈이 늘어날수록 목걸이도 점점 늘어나는 수만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다음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표를 사용해서 끈의 길이가 각각 3m, 5m일 때 끈의 길이와 목걸이 수의 비를 나타내래요. 비에서는 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끈의 길이를 먼저 쓰고 목걸이 수를 그 다음에 비에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끈의 길이가 3m일 때의 비는 이거겠네요. 그래서 3대 6이라는 비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끈의 길이가 5m일 때의 비는 이렇게 5와 10이네요. 그래서 5대 10이라는 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위에서 구한 두 비, 이 두 개의 비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 비율은 뭘로 나타냈었냐면 분수나 소수로 나타낸 것이 바로 비율이었죠. 그래서 두 비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면 앞에 있는 3대 6의 비율은 분수로 나타내면 6분의 3, 즉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고요. 뒤에 있는 5대 10의 비율은 10분의 5, 즉 약분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두 비의 비율은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두 개의 비의 비율은 같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두 개의 비를 아래 문제를 살펴보면 하나의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비례식이라고 배우는데요. 아래에 한번 개념 확인을 통해서 비례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비례식을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이 바로 비례식인데요. 비례식을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은 3과 같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4 더하기 2는 4 더하기 2는 3 더하기 3과 같은 식에서 여기에 있는 이 등호는 같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기가 같은 두 개의 비, 즉 비율이 같은 두 개의 비를 이렇게 같다라는 등호로 나타낸 것이 바로 비례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개념을 한번 읽어보면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개의 비를 나타낸 것이고 이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같다와 같이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한 개의 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한 개의 비를 살펴봤을 때 각각이 전항, 후항이었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비를 살폈을 때 전항, 후항이었어요. 그런데 비례식에서는 이렇게 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이 항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항을 안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항,
안쪽에 있는 항. 그래서 여기에서 외항은 3과 10이죠. 3과 10을 외항이라고 하고 또 안쪽에 있는 내항은 6과 5예요. 이렇게 내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항, 후항, 외항, 내항을 각각의 식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비례식은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등호 양쪽에는 비율이 같은 두 개의 비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아래 비례식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문제풀이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왼쪽에 비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비가 하나 있죠? 그런데 가운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비가 지금 같은 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비의 성질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비를 잘 살펴볼게요. 3대 6인데 우리 비의 성질 첫 번째 떠올려 볼까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요. 자, 3에 몇을 곱해야 12가 될까요? 4죠. 6에도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4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비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24죠. 그래서 이렇게 전항과 후항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하나의 비를 더 만들었더니 비례식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외항과 내항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바깥에 있는 항, 바깥 외 이렇게 3과 24가 외항이 되고 안쪽에 있는 항 6과 12가 내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외항은 3과 24, 내항은 6과 12가 되겠어요. 그럼 아래 비례식을 또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6대 14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비의 성질 두 번째 한번 떠올려 볼까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었을 때 비율이 역시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6에서 몇을 나누어야 3이 될까요? 2로 나누어야겠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눠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2를 써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후항을 2로 나누면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비율이 같은 두 개의 식을 완성했어요. 지금 한번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6대 14의 비율은 14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7분의 3이 되고 여기 3대 7은 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3이 되고 이렇게 지금 비율이 같죠. 비율이 같은 두 개의 비를 등호 양쪽에 놔둔 것이 비례식이에요. 여기서도 외항을 얘기해 볼까요? 외항은 바깥에 있는 6과 7이겠죠. 그리고 내항은 안쪽에 있는 14와 3이에요. 그래서 6과 7, 내항은 14와 3 이렇게 써줬어요. 자, 그러면 아래 예시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 비례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비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례식이 맞는지를 보려면 비율을 살펴봐도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왼쪽에 있는 8분의 5, 오른쪽에 있는 네모분의 25 두 개의 비율이 같은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비례식이 맞는 비례식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 예시 문제를 풀 때 비의 성질을 사용해 볼게요. 문제에서도 비의 성질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5대 8의 전항에 곱하기 5를 해야 25가 나오죠. 그러면 5대 8의 후항에도 역시 같은 수를 곱해야 돼요. 비의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8 곱하기 5는 40. 아마 5대 8과 25대 40은 비율이 같을 거예요. 비율을 구해보면. 오른쪽의 식에서도 역시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9대 네모의 이제 각각의 전항 후항에 같은 수를 나누어 볼게요. 9 나누기 3을 해야 3이 나오죠. 그러면 역시 네모에도 나누기 3을 해야 8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8 곱하기 3을 할 경우에 여기 네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모는 2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완성해 봤고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나누어야 비율이 같다는 것을 비의 성질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비례식을 풀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고생하셨어요.